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이제 인천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 분석 영상만 남아있는데요. 이전까지의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인천대의 영상을 정시 워밍업 컨텐츠의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정시 준비를 저와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바로 인천대학교 정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 순서는 모집군, 성적 반영 방법, 입시 변화, 그리고 이를 정리한 특징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저희 항상 하는 것 같이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대는 가군과 다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시의 특성상 수시에 비해서는 미리 학과를 정하기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가군 392명 그리고 다군 311명으로 경기대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천대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중에서 가장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만약 이 라인에서 최대한 많이 쓰고 싶다면 가천대를 가장 나중에 선택하시면서 선택권이 좁은 순서로 먼저 결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대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인천대학교에서 가군을 썼으면 가천대에서 다군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군을 인천대에서 쓰셨으면 가천대에서 가군, 나군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군의 인천대, 그리고 나군의 가천대, 다군의 경기대를 쓰면 어떤가요? 라는 분들은 물론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반영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인천대가 다르고 가천대가 다르고 경기대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본인에게 불리한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런 대학을 굳이 같이 쓰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안정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불리한 대학을 빼고 한 칸 정도를 낮춰서 작성하면서 좀 안정성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혹은 미련이 없으면 차라리 한 칸을 높여서 유리한 반영 방식을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인천대에 유리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성적 반영 방식인데요. 우선 인천대는 영어를 10%만 반영합니다. 세부적인 환산 점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탐구를 2과목만 반영한다는 게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반영 비율도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골고루 잘 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2과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가천대나 경기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반영 비율 자체가 높으니까요. 탐구 최강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대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비율을 맞췄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국어가 35%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 35%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이 조금 더 낮더라도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국어와 탐구 성적이 조금 높으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탐구가 잘 나왔으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영어 성적은 좀 부족해도 탐구 성적이 좋은 분들에게는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자연계 탐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자연계 지원자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영역 등급별 점수표를 보시면요. 3등급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 1등급과 20점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10%라는 반영 비율일지라도 영어를 4등급을 받게 되면 1등급과는 점수 차이에 의해서 2점 그리고 3등급과도 1.5점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니까요. 되도록 3등급 이상의 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등급까지는 다른 과목으로도 충분히 쉽게 극복 가능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3등급에서 4등급 차이인 1.5점이라는 점수는요.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성적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2과목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때 인문계열은 자연계 학생분들도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인문계에서도 자연계로 하기 위해서 과탐을 응시해야 하는데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작성할 때는 사탐, 과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으로 혼합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한국사 응시는 필수이고요.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점자 처리 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 입시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모집 단위에서 인원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엄청난 변화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으니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모집 단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신설학과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사학과나 수시 지원자를 추적해보는 것도 좋은 데이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를 지원하실 분에 대해서는 수시 경쟁률이나 올해 합격자들의 성적 같은 것들을 입시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좀 추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학부에서 전공 분리가 되는 학과에 대해서도 수시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 정시 특징을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다군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기대에 비해서는 선택폭이 넓다. 그리고 두 번째, 탐구를 2과목 반영하고 그 비율도 높으니 탐구를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영어 점수 반영은 적으나 4등급부터는 그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네, 이 정도로 종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 어떤 한 지원자들에게 유리할지가 보이실 거예요. 아마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 입결 분석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 후에 더 많은 대학에 대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